그럼 어떤 종목을 사야 되는 건가요? 회사가 엄청나게 성장했을 때 네. 내가 그 성장된 부를 공유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뭐죠? 경영진의 자질이죠. 그 회사가 갖고 있는 경쟁력, 그 다음에 회사의 그 전략. 그런 측면에서는 사실 좀 정보 같은 것들이 중요할 수 있는데 아니에요. 정보는, 주식은 정보로 투자하는 게 아니에요. 정보는 이미 많아요. 정보가 너무 많아서 문제죠. 대표님이 일반 투자자보다 더 잘하신 건 뭐예요? 훈련이죠. 경험. 이럴 때 사야 되겠다. 공포했을 때 공포가 공포스럽지 않은 거죠. 그래서 주식은요, 안 파는 기술이 있어야 돼요. 경제하고 그 주식시장은 같이 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주식 말고 더 다른 방법이 있다 그러면 알려 주세요. 아, 없나요? 아니, 없죠. 오늘의 주제는 부자의 투자편입니다. 함께 이야기 나누실 분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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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럼 어떤 종목을 사야 되는 건가요? 대표님 말씀해 주신 게 첫 번째가 경영진의 질에 관한 얘기를 하셨죠. 그렇죠. 네. 그게 어떤 내용인지. 그러니까 주식을 산다는 거는 굉장히 흥분되는 일이에요. 네. 나를 부자들 만들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경영진이 나쁜 짓 하면 안 되지만 돈은 벌었는데 갖고 도망가면 안 되잖아요. 내가 이 주식을 산다는 거는 1년 갖고 있으려고 사는 게 아니에요. 10년, 20년 됐을 때 회사가 엄청나게 성장했을 때 네. 내가 그 성장된 부를 공유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뭐죠? 경영진의 자질이죠. 경영진이 똑똑한지, 경영진의 도덕성, 경영진이 나를 주주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 어떻게 대접할 것인가. 그게 제일 중요하죠. 개인이 알기 좀 힘들잖아요. 왜 몰라요, 알죠? 뭘 보면 돼요? 인터넷에서 다 나오죠. 인터넷에서 대주주가 어떻게 그 경력이 나오고 다 나와요. 그걸 안 볼 뿐이지. 그 다음에 주식 투자할 때 반드시 해야 될 게 그 회사 영업 보고서는 읽어야 되겠죠. 거기서 뭘 봐야 된다? 그 사장이 글을 쓰죠. 올해는 어떻게 됐고, 우리가 경영 전략은 어떻게 될 거고, 배당은 어떻게 했고, 네. 10년 동안 돈을 어떻게 벌었고, 그 매출액의 증가라든가, 뭐 빚이 얼마라든가 그런 거. 꼭 봐야 되는 수치가 뭐 배당, 매출액, 그 매출액의 상장률 또 다른 것들이 있을까요? 부채 비율, 부채 비율. 그 다음에 그 회사의 핵심 자산은 뭘까? 기술력일까? 아니면 그 회사의 브랜드이니까. 그럼 성장성이 높은 종목을 찾는 방법 세 가지가 또 있다고 책에 적혀 있더라고요. 첫 번째가 이익이던데. 뭐 그런 건 아니고, 네네. 이제 어떤 수치가 더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니고요. 네. 근데 그 회사가 속한 인더스트리에 따라 틀리죠. 그러니까 성장성이 높은 거는 이익을 별로 중요하지 않아도 되죠. 성장성이 높으니까 나중에 이익은 나중에 따라오니까. 네네네. 결국 나중에 돈 다 벌 거니까. 그게 이제 중요하죠. 그러니까 주식을 보는 거는 반드시 그런 퍼 이런 게 보는 게 아니고, 네네. 그 회사가 갖고 있는 경쟁력, 그 다음에 회사의 그 전략, 경영진이 얼마나 똑똑한가. 그런 게 중요하죠. 그럼 그런 측면에서는 사실 좀 정보 같은 것들이 중요할 수 있는데. 아니에요. 주식은 정보로 투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경영진의 질이라든가 이런 것도 사실 어느 정도 정보를 알아야 돼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식 투자를 정보로 투자한다고 생각하는 게 이제 결정적인 거죠. 그 어떤 투자가도 정보로 투자하지 않아요. 정보라는 거는 네네. 다 아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정보를 남이 모르는 걸 내가 먼저 아는 거를 정보라고 착각하죠. 정보는 이미 많아요. 정보가 너무 많아서 문제죠. 그걸 어떻게 소화하고 어떻게 이해하느냐가 중요하지. 아직도 지극히 짧은 거에 사람들은 아직도 목숨 걸고 있어요. 주식에 투자하는 거는 노후 준비라고 그랬는데 그럼 20년 투자할 건데 지금 남보다 일찍 정보가 안다고 그래서 뭐가 의미가 있죠? 대표님 그래도 일반 사람보다 좀 더 고급 정보를.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대표님이 일반 투자자보다 더 잘하신 건 뭔데요? 훈련이죠. 경험. 이럴 때 사야 되겠다. 공포했을 때 공포가 공포스럽지 않은 거죠. 왜냐면 다시 올라갈 거니까. 예를 들어서 중국하고 미국하고 막 그 무역 전쟁이 일어났을 때 사람들은 막 팔잖아요. 근데 저는 우리 팀도 그렇지만은 이거 갖고 파는 거는 그 기업의 가치하고는 그렇게 큰 상관이 없어요. 근데 막 그냥 막 투면을 하잖아요. 네네네. 그런 게 이제 훈련이에요. 이런 일은 항상 일어나거든요. 그죠? 그런 거를 그렇게 큰 의미를 두는 게 아니죠. 진짜 두는 거는 그 회사가 정말로 돈을 더 이상 못 벌 것 같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그럴 때는 이제 파는 거예요. 그래서 주식은요, 안 파는 기술이 있어야 돼요. 안 파는 기술. 네, 파는 기술이 아니에요. 하지만 그런 대표님도 주식을 파는 순간이 있잖아요. 있죠. 언제 파시는 거예요? 그냥? 파는 거는 예외 조항이에요. 파는 거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근데 팔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온 거예요. 어떤 건가요? 돈이 필요해서. 당장 지금 돈이 필요해서. 네. 아주 솔직하네요. 돈이 필요해서 네. 내가 주식에다 투자가 돼 있는데 네. 갑자기 돈이 필요해요. 누가 아프다든가 아니면 그래서 팔아요. 할 수 없이. 두 번째. 두 번째는 더 사고 싶은 주식이 생겼어요. 더 사고 싶은 주식. 네, 어떤 회사가 새로 상장이 됐는데 너무 마음에 들어요. 네네. 돈이 없어요. 그러면 이제 몇 개 팔아야 되겠죠. 그 세 번째는 내가 틀렸어요. 이거 내가 잘못 샀구나. 경영진이 굉장히 나쁜 사람들이었어. 난 몰랐어. 네네. 그때 팔아요. 이거는 이 회사는 더 이상 갖고 있고 싶지 않다. 네.
그다음에 이제 세상이 변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옛날에 포스코를 많이 샀는데 네. 이 중국이란 나라가 너무 철강을 많이 만들어내고 더 싸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쉽지가 않겠구나. 그럼 다른 걸로 옮겨가야 되겠다. 그리고 또 하나가 주가가 현재 가치보다 높은. 아니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아시죠? 있어요. 말도 안 되게 올라갈 때가 있어요. 네네. 누가 대통령 출마한다고 그래서 그 대통령하고 친하다고 그래서 막 대선주.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때는 아유 땡큐 베리 마치 하고 파는 네. 거죠. 아 근데 제가 듣기로 그 미국에는 대선주 이런 테마주가 별로 없다면서요. 별로 없는 게 아니라 웃죠. 그렇게. 그게 왜냐면 한국은 부정부패에 대해서 굉장히 관대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대통령이 될 사람하고 친하기 때문에 내가 기업이 잘 될 거라고 그렇게 그걸 믿어서 그 주식을 산다는 거는 너무너무 그 부정부패 아니면은 그게 기업이 잘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네. 그 대통령을 이용해서 회사 같은 거 잘 될 거라고 생각하는 그 마인드셋이 굉장히 신기하잖아요. 대통령이 누가 되건 간에 기업 잘 되면 잘 되는 거고 안 되면 안 되는 거지. 그쵸. 그거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근데 우리나라 그런 투자 마인드도 그런 게 스며들어가 있는 거죠. 미국과 좀 차이가 나는 거고. 많이 사는 게 아니라 미국은 아예 이런 얘기가 없죠. 이게 오바마하고 친하다고 저희 기가 같이 올라간다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죠. 그것 때문에 주가가 올라간다? 상상할 수가 없죠. 이게 좀 스며드는 게 좀 무서운 게 무섭죠. 저는 이제 늘 그 주식이 올랐으니까 당연한 건 줄 알았거든요. 당연히 그 테마주라면 어쨌든 대통령과 친하거나 관련 기업이 있으면 오르긴 했는데 미국이 없다는 거 듣고 내가 그동안 스며들었구나 진짜. 그렇죠. 너무나 빨리 돈 벌고 싶은 게 강하기 때문에 그런 게 먹히는 거예요. 난 어차피 오일밖에 투자 안 할 건데 거기에 탐승하고 싶은데 온 거예요. 그러다 이제 실패를 하게 돼 있죠. 그거를 맞출 수 있다고 착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죠. 미국 주식 투자했나 얘기 많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한국 주식, 미국 주식 지금. 아니요. 그러니까 미국 주식이 좋으냐 한국 주식이 좋으냐는 네. 지극히 일반화시킨 거고요. 네. 내가 투자하고 싶은 회사가 일본에 있으면 일본에 투자하는 거, 미국에 있으면 미국에 투자하는 거고 한국에서 한국에 투자하는 것 뿐이에요. 내가 삼성전자 주식에 투자하고 싶은데 삼성전자가 한국에 있기 때문에 투자하는 거예요. 카카오도 마찬가지로 미국에 있다가 미국에 투자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마존은 내가 투자하고 싶으면 미국에 투자하는 거고 근데 그걸 일반화시켜서 미국이 좋다, 한국이 좋다. 그것보다는 내가 투자하고 싶은 회사가 한국에 있느냐 미국에 있느냐 그 차이죠. 정말 대표님은 그 기업이 얼마나 성장할 것인가 이거에 포커스를 다. 아니 주식이라는 건 기업의 오너십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사회적인 거, 그다음에 그 회사, 그 나라의 경쟁력, 그 나라의 시스템 이런 것 때문에 분산 투자해야 되기 때문에 미국도 어느 정도 투자가 되어 있어야 되고 한국도 투자가 되어 있어. 그런 거는 이해가 가죠. 우리 주니어 펀드라든가 셀러리먼 펀드 같은 경우는 전 세계에 투자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특히 한 나라가 잘못되더라도 네네. 내 재산에 큰 데미지가 없게 하는 거죠. 주식 투자도 빚내서 하는 거는 안 절대 된다면서요? 그거죠. 기다릴 수가 없어요. 또 이자를 내야 되잖아요. 보통 부동산은 빚을 내야지 그렇죠. 돈을 벌잖아요. 그렇죠. 그게 때문에 이제 부동산이 돈을 더 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레버리지 효과죠. 그리고 부동산은 급격한 하락이 없죠. 변동성이 없죠. 세율을 받아서 그 빚을 갚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주식은 그 빚을 냈을 경우에 못 견디죠. 그게 돈이 들어오는 게 없잖아요. 세가 들어오는 게 없죠. 미수 땡기는 건 굉장히 위험한. 아우, 절대로 주식은 빚을 안 해요. 왜냐면 30년 기다려야 되는데, 20년 네. 기다려야 되는데, 빚을 하게 되면, 여기서 갑자기 일이 생기게 되면, 네. 빚을 갚아야 되는 게 굉장히 큰 그 부담이 되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빚을 내서 투자하는 거 굉장히 위험하죠. 한국 경제가 어려우니까 한국 주식에 투자하는 건 좀 안 된다. 뭐 이런 의견도 좀 있잖아요. 경제하고 그 주식시장은 같이 가지 않아요. 호황일 때 주식시장이 나쁠 때도 있고, 네네. 대부분 불황일 때가 주식시장이 더 좋은 경우가 많아요. 주식은 더 영향을 받는 게 인플레이션하고 이자예요. 이자가 되게 싸잖아요. 그럼 주식시장은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펀딩 코스트가 작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한국의 이자율이 낮아지기 때문에 주식은 더 좋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점점 주식시장에 돈이 들어올 수밖에 없을 거다. 부동산은 한계가 있다. 많은 사람들이 얘기한 공통된 얘기가 어쨌든 저평가되어 있다는 건데 한국 주식시장이 그렇죠. 이게 언제쯤 제대로 된 평가를 받을 거라고 아니, 보세요? 저는 이제 그게 정말 안타까운 게 한국 퇴직연금에 이런 데가 네네. 주식시장에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그 한국 기업들을 살리고 한국 기업들이 더 잘 되게 되고 두 가지가 있어요. 기업이 사는 거는 기업 자체가 돈을 잘 벌어서 사는 것도 있지만 시장에 돈이 들어와서 이 회사의 시가총액을 크게 함으로써 이 회사가 더 잘 되는 경우가 더 많아요. 예를 들어서 미국의 많은 IPO들이 더 잘 될 수밖에 없는 게 그런 돈이 들어오기 때문에 구글도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고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출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 돈이 주식시장에 계속 들어와야 돼요. 꾸준하게. 그래서 미국이 그걸 한 거예요. 네. 401k가 네. 월급쟁이들의 돈이 꾸준하게 10%씩 들어온 거예요. 그게 지금 미국에 만든 거예요. 일본은 그 돈이 부동산에 간 것 뿐이에요. 근데 한국은 지금
처참하죠. 지금 월급의 그 많은 퇴직연금이 은행 예금이 들어가 있죠. 그게 지금 제일 안타깝죠. 그래도 제도가 바뀌어야 되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주식에 대한 친분감이 늘어나야 되고. 네. 저희가 지금 전국을 다니면서 하는 게 그런 거예요. 책을 낸 이유도 그거고, 계속 생각이 바뀌어야 된다. 주식이 중요하다는 알겠는데 대표님 얘기를 들으면 거의 주식만이 재테크의 진리 같다라는 느낌도 들거든요. 이런 거에 좀 주의사항은 있지 않을까요, 그래도? 그러니까 주식 말고 더 다른 방법이 있다 그러면 알려 주세요. 아, 없나요? 아니, 없죠. 그러니까 부동산 아니면 주식이잖아요. 아니면 사업하거나. 그러니까 내가 창업하라고 얘기했죠. 없죠. 더 좋은 방법이 뭐가 있다 그러면 얼마든지.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은 채권에 국채에 넣죠. 채권 쪽은 어떤가요? 아니, 채권을 왜 해요? 내가 지금 당연히 죽을 것도 아닌데. 내가 지금 은퇴할 날이 30년 남았는데. 창업을 하는 게 좀 무서우면 저는 주식 투자를 하는 것도 되게 좋다 생각하는 게 어떻게 보면 같이 창업하는 같은 느낌도 좀 드는 거죠. 물론 내 월급쟁이는 무조건 주식에 투자해야 되죠. 월급의 일정 부분.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연금저축 펀드를 통해서 시작해라. 400만 원은 무조건 채워라. 그리고 라이프 스타일을 바꿔라. 여행 가지 말고 그런 데로 투자해라. 사 먹는 거 비싼 거 사 먹는 거 참고 그거로 투자해라. 술 먹는 거 참고 투자해라. 너무 많이 참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도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이 마음이 있다면 아, 부자가 되는 생각이 마음이 없다 그러면 뭐 부자가 되려면 불편함 각오해야 돼요. 그렇죠. 불편함을 감수해라. 그렇지만 나중에 큰 효과가 있을 거다.